증인 2025년 2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 오셔서 조사 받으셨지요. 네, 그 당시 본인이 알고 계신 겪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셨지요. 네, 그리고 조사 마치고 본인 진술 내용과 조서 내용이 같은 건 확인하신 다음 서명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당시 박수박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셔서 서명도 박수박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군사법원 증언하신 내용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8월 12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 있으시지요? 네, 당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하셨습니까? 네, 12월 3일 작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대에 복귀하신 상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귀하셔서 전투통제실로 처음 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상황 파악을 위해서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처음 전투통제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보셨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들어가셔서 본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님 기억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보셨습니까? 박한수 전 육군 총장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은 그곳에서 전하규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본 사실 있습니까? 네, 국방부 대변인 봤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을 보셨을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하규 전 대변인께서 포고령을 기자단에 발송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전하규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포고령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포고령이 작성 중이었나요? 아니면 포고령을 어떻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시점이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포고령을 전투통제실에서 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작성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누군가로부터 받던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으로 저는 기억납니다. 증인도 그 포고령을 작성 중이 기재하고 있던 내용을 타이핑하고 있던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전체 다 본 건 아니고 차후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하고 동일한 문서를 봤다고 기억합니다. 15항입니다. 증인은 그 이후에도 전투통제실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전투통제실에만 있진 않았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작전회의실도 있었습니다. 작전회의실로 이동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좀 시점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그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신 박한수 전 육군 총장께서 이 계엄 업무에 대해서 제일 왠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에 작전회의실로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한수 총장이 작전회의실로 이동했습니까? 저보다 먼저 이동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증인이 따라가신 건가요? 아니면 가시는 걸 보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혼자 이동하셨습니까? 네, 17, 18항 생략하겠습니다. 박한수 총장이 작전회의실로 이동하는 모습은 보셨던 것 같은데 함께 누구랑 이동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동하는 그 모습을 제가 정확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옆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십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고 또 사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20항 묻겠습니다. 작전회의실로 이동하신 다음 상황 묻겠습니다. 작전회의실로 이동한 다음 증인은 그곳에서 박한수 총장이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상황을 보고 들은 사실 있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나누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작전회의실로 이동할 무렵 박한수 총장이 과장이던 권영환 대령에게 지시하는 상황을 보셨습니까? 네,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박한수 총장이 권영환 대령에게 지시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박한수 총장이 작전회의실에서 참모들에게
병력 증원과 관련해서 지시했던 사항도 있었습니까? 박한수 전 총장께서 병력 증원과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권영한 계엄과장한테 그 부분을 지시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권영한 계엄과장과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 박한수 총장이 작전회의실로 내려온 다음 그곳에 이제 참모들과 자리를 잡았을 텐데 참모들에게 병력 증원과 관련해서 검토하라거나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군단 전방 군단에 있는 그 특공여단 증원에 대해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24항 묻겠습니다. 박한수 총장이 전방 특공여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방 특공여단의 병력을 차출하라고 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역시 지금 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국계에 출동한 군 병력이 밀린다는 판단 또는 그 뉴스를 보시고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거는 이의가 있어서 좀 기록을 해주십시오. 그 특공여단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증인이 얘기했는데 검사가 차출하라는 지시냐라고 유도 신문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답변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기재해 주시고요. 저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녹취서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계속 하실까요? 일단 이제 나중에 반대 신문 때 하셔도 될 말씀 같은데 계속 하시죠. 26항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언제쯤인지도 기억나십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범위에서요.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고 국회 우리 군인들과 시민들과 뭐 거기 국회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좀 엉켜 있는 상황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박한수 총장이 그 병력 증원 전방 특공여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구와 통화한지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시는 생략하고 묻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증인 군사법원에서 증인신문 하신 적 있으신데 그 당시 박한수 총장 변호인이 김용현 피고인께서 12월 4일 00시 31분경 박한수 총장에게 전화해서 국회 병력과 경력을 증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역시 그 군사재판권도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30항입니다. 전방 특공여단을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특정 부대명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특정 부대명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1항 생략하겠습니다. 32항입니다. 박한수 총장의 지시대로 병력 증원이 실제로 실행됐습니까?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병력 증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까? 공식적인 검토라고 보기에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옆에 계시는 그 참모 장군들하고 토의하는 정도로 전 기억합니다. 박한수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누군가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네. 33항입니다. 박한수 총장이 그 참모들과 있을 때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박한수 전 육군 총장께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국회 군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군가랑 통화한 다음 나왔던 이야기인 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 00시 39분경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박한수 총장에게 전화해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통화 상대방인 건 모르셨습니까? 네, 그건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37항입니다.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한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곳에 있던 참모들 의견은 어땠습니까?
다른 참모분들 의견은 특별히 기억나진 않고 그때 계셨던 이재식 장군께서 공포탄과 테이저건까지 사용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38항 생략하겠습니다. 박한수 총장이 그런 의견들을 듣고 난 다음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재식 장군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럼 완력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완력으로 하자라는 건 어떤 뜻이었습니까?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뭐 겁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따로?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완력으로만 해라 이런 이야기는 했던 건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박한수 총장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조치하진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00시 42분경 박한수 총장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건 모르십니까? 네, 41항입니다. 증인은 박한수 총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두 가지 통화 내역을 물어보았는데 그 통화건들은 증인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건 어떻게 아십니까? 박한수 전 육군 총장께서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주변에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시고 통화하실 때 좀 정중하게 통화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4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한수 총장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내용도 혹시 아십니까? 국회 경력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45항입니다. 증인 앞서 증언하시면서 그 작전회의실에 뉴스를 볼 수 있는 TV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나 그런 외부 상황이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회의실에 TV가 구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건 작전회의실에 들어가고 난 다음 시간이 좀 흐른 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TV 뉴스가 그러니까 TV로 송출된 시점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증인이 TV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시점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하기 전인가요? 이후인가요? 국회 군 병력들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TV를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48항입니다. 예. 조세 어느 분이지? 권 변호사? 조세 좀 남겨주시고요. 지금 박영 검사가 신문하는 내용이 이미 군사법원에서 신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오늘 나온 증인이 공수처나 서울고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조서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군사법원에서 조사할 때 검사가 주입을 한 내용을 지금 이 법정에서 다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녹취에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저 이따가 그런 건 다 이제 반대 신문이라 그럴 때 좀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계속할까요? 네, 계속 묻겠습니다.